자, 이제 갑진년 개유월 9월달 일간별 운세 마지막 10번째 기토일간 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 많이들 기다리셨고요. 절입일 백로 9월 7일 12시 11분에 백로가 돌아옵니다. 핵심 일정 추석 연휴가 9월 이제 16, 17, 18 되어 있고요. 구조 갑진년의 정관겁재 개유월의 편재 식신으로 되어 있다. 기토일간 개유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의 정관부터 한번 보자고 하면은 새로운 질서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정관은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수록 정관이 반듯하다. 시스템이 뭐 부실할수록 정관도 부실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없다, 그럼 뭐 관이 없는 그런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좋은 거고 없다고 해서 뭐 나쁜 게 아니라 그냥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태를. 우리가 또 자유라는 것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또 무관의 형태를 더 선호하는 그런 때도 있겠죠. 너무 이 시스템 안에서 뭐 하나하나 지키다 보면 또 피곤하고 하니까 관이라는 것은 때론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피곤하기도 하다. 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간목으로 기토일간 갑진년의 질서와 시스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고, 결코 만만한 운이 아닙니다. 이 정관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걸로만 생각하고 그냥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질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스템이 없던 사람들, 새롭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에너지 소모, 감정 소모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정관 간목이기 때문에 재구성이 일어나는 거죠. 시스템에 대한 재구성이. 그러니까 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그냥 있었던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새롭게 또 바꾸는 이런 개념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과정에서 돈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또 이동에 대한 이동수도 따라올 거고요. 만만한 운이 아니라는 얘기는 또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누가 뒤에서 밀어주고 부모님이 또 지원해주고 이러면은 만만하진 않겠지만 조금 수월하겠죠. 근데 혼자서 하다 보면은 버겁다는 얘기입니다. 버거우니까 어디를 가야겠어요? 버겁다. 자, 갑진년 진토에 대한 겁재를 본다고 하면은 심리적인 변화와 현실적인 변화의 축 안에서 중심을 잡고 하던 일 묵묵히 지켜나가야 하는 때. 자, 겁재가 진토예요. 그러면은 겁재가 진토인데 변화무쌍한 진토죠. 굉장히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이 진토를 보면은 상황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할 수가 있어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심리적인 이런 변화가 많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왜 심리적인 변화냐? 이제 나의 재성이라고 하는 이 편재가 진토 안에 또 들어있죠. 진중계수로. 그리고 을목이라고 하는 편관도 있고, 편재 편관이 이 진토 겁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인 변화와 변동의 수, 현실적인 변화의 축,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런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 진토들은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면들이 있죠.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불안정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배고픈 시절입니다. 이 지낸 시기에는 배고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성장통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시기에 많이 힘들수록 굵직한 나이테가 새겨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장통을 겪은 것에 대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토일간 진토 겁재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가지 뜻하지 않은 일과 또 관련된 사람들, 새로운 모임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들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하던 일 묵묵히 지켜나가야 한다. 무소의 뿔처럼 단단히 하던 일 묵묵히 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각종 변화의 수들에 대응을 하고 중심을 잃지 말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 개유월 편재 개수에 대한 부분은 여느 때보다 바쁘고 분주하다. 이 개수로 인해서 좀 팔 걷어붙이고 총대 메고 여느 때보다 할 일이 많거나 이러쿵저러쿵 신경 써야 될 일들도 그렇고
갑진년 그동안 묵혀뒀던 문제 이런 거 개유월부터 해결하는 거죠. 개유월 한 달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때부터 이제 발동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편제 개수로 일 저지르는 것도 되고요. 이동수도 가능하겠죠. 이동수, 일 저지르는 거, 돈 쓰는 거, 대출 받는 거, 결과를 좀 크게 보는 거, 욕심내는 거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편제로 인해서 여러가지 움직임들이 형성이 된다. 어쨌든 움직인다. 기토는 개수를 봐야 움직여요. 임수 가지고는 좀 어려웠고 개수 가지고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개유월 식신, 유금, 식신, 그리고 장생지죠. 장생지. 후원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장생지라는 거는. 근데 식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좀 편한 후원자죠. 내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유금과 관련된 식신, 자식된 놀이죠. 부모와 관련된 이슈, 부모 자식과 관련된 이슈 많이 생긴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항상 친정 부모와 관련된 이슈 많이 생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부모와 같은 사람, 공부랑 관련된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때부터 이제 뭘 배운다는 거는 뭐 자격증 딴다 이런 것도 되고, 새로운 걸 좀 알아볼까, 여러 가지 정보 입수하고 어디 사이트 공고 찾아보고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죠. 어디 뭐 하다못해 헬스장이나 운동을 등록하든, 필라테스나 요가 등록하든, 요가 등록해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히 요가 파이어겠죠. 요가 파이어다. 요가 등록하고 다양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 해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형성이 된다. 부모 자식과 관련된 이슈 이런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해당되시는 분들 한 번씩 참고해 주시고, 직장운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을 대야지 일이 처리가 되고 해결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토가 개수를 만났다는 거는 내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경을 쓴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내가 해야지 나오고 남이 하면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손이 많이 갈 수 있다, 다른 때보다도. 부정적이면은 뭐 이동수죠. 원거리 멀리 이동하거나 출장, 파견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뭐 쉴 수도 있겠죠. 몸이 안 좋거나 휴가를 내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병가를 쓰거나 다양하게 형성이 된다. 백수나 구직자다 라고 하면은 일이 많은 곳에 취직이 가능하다. 일이 많다는 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대충 그냥 한산한 곳에 가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뭐 월급 루팡 이런 건 좀 어렵다 이거죠. 일이 많은 곳에 할 일이 많을수록 취직이 잘 된다. 근데 또 내가 이제 편하게 날로 먹으려고 하면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취직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일적인 부분 그런 거에 따라서 업무량, 업무 강도 뭐 이런 것도 좀 영향 미치겠죠. 이직 희망자다 그러면은 이제 돈도 돈이지만 보통 우리가 이직할 때 연봉 협상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워라밸 많이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도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돈도 돈이지만 어떤 형태로 내가 미래를 설계해 나갈지 이런 불안한 마음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직을 계획하더라도 워라밸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워크라이프의 밸런스, 워라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직 자체가 이제 너무 막 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시기상조인데 오버를 하면 이제 보람상조로 가는 거죠. 시기상조다. 너무 급한 맘 먹지 마시고 차분히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가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기여도 이런 게 이제 따라오겠고, 회사를 이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성장시키는데 일조한다. 부정적이면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집안 문제 때문에 영향이나 지장 이런 거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직장 내부에 이제 말 안 듣는 사람 이것 때문에 좀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좀 관계적인 트러블, 마찰, 시비고설 이런 거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적인 사람 잘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골치 아픈 일 생길 수 있다고 하면은 잘 좀 관찰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운 같은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업운은
투자한 만큼 좋은 성과를 보는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기토한테 개수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 근데 투자를 해야죠. 투자 안 했는데 어떻게 성과를 봅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일단 물건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 그러면은 성과를 보고 싶어도 투자를 안 했으니까 안타깝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은 일대로 하고 몸은 피곤하고 돈은 안 남고, 그러니까 이제 유지만 하는 거죠. 간간히 유지만 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마이너스로 가면은 적자죠. 적자. 유지도 안 되고 계속 적자. 이자만 거의 뭐 하면서 근근히 버티는데 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폐업 수순을 밟거나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의 경우에는 여유가 있을수록 이제 투자가 중요하게 따라옵니다. 장비도 좋은 거 써야 되고요. 뭘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잘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성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운. 자, 이성운은 뭡니까? 이건 이제 여유가 있을수록 관계가 잘 되겠죠. 경제적 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경이라고 쓸게요. 경제적인 여유. 다른 때보다도 개유월은 배경이 좀 작용을 해야 돼 있어요. 백그라운드라든지 경제적인 여유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기반이라든지 기반, 집안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받쳐줄수록 밑받침이 될수록 관계가 잘 된다. 관계가 안 되거나 뭐 시작도 어렵다, 이거는 이제 기반이 약하다는 이거죠. 경제적인 여유도 좀 없고 뭐 돈 있어야지 연애를 할 거 아닙니까? 이성을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나 여유가 좀 있어야죠. 상대를 좀 품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상대를 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같이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없죠. 좋은 거 같이 누리려고 하지 힘든 거 같이 겪자 그러면 다 도망가죠. 현실입니다. 여유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기토일간 원래 기본 코드이기도 하고 품이 좀 넓을수록 여유가 좀 있고 잘 되고 현실에 쪼들릴수록 좀 어렵겠죠. 그리고 계산적이면 또 안 됩니다. 계산적이면 이게 너무 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적이면. 부정적이면은 이제 힘든 만큼 관계에 어려움이 따른다. 힘든 만큼 관계에 어려움이 따른다. 힘들다는 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애를 하던 사람도 돈 관련된 이런 금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신용에 관련된 문제든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관계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계 어려움이 좀 따른다. 그래서 이제 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연애할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연애는커녕 지금 처한 상황이 제일 우선이니까 돈 벌어야죠. 아니면은 뭐 빚이 있거나 뭘 좀 해결해야 된다 그럼 그걸 갚아야 되니까 지금 뭐 이성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그런 기토일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가 좀 타겟을 잘 물색을 해가지고 좀 여유있게 좀 가는 게 좋겠죠. 돈도 쓰고 선물 공세도 하고 관심 있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뭐 돈은 안 쓰면서 그냥 말로만 좋아한다 그러면 안 통합니다. 돈이 가야 돼요. 이럴 때는 돈이나 어느 정도 투자,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을 두 손 무겁게. 돈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액수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 말의 숨은 뜻은 액수가 그걸로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액수가 부족했는지 생각해 보자. 어쨌든 이제 이 솔로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연애도 연애지만 현실적인 상황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썸이다. 그러면은 이제 관계가 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다 말든 뭐 그럴 텐데 이게 관계적으로 이제 깊이 엮일수록 엮였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서로 엮일 만한 일 있잖아요. 이제 뭐 여기저기 부딪힐 만한 상황이나 누구를 또 알거나 전혀 생뚱맞은 사람 말고 아니면 뭐 관련된 뭐 돈 거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뭐 받을 게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뭐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엮인 게 없으면은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막 바쁘거나 아니면은 뭐 보자고 했다가 못 보고 하다 말고 그러면은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이 뭐 사건이 터졌다, 뭐 몸이 안 좋다,
좀 아프고 보니까 이제 없어진 거죠. 관계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대는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인 관계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때예요. 연인 관계는 우리가 사귄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리고 사귀게 돼도 이 믿음이라는 게 달라요. 초창기하고 중간 마무리 지을 때 이런 믿음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좀 있고, 뭔가 큰 거 한 방이 올 수 있습니다. 큰 거 한 방이 올 수 있다. 대비를 잘 해야 한다. 큰 거 한 방은 그게 뭔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느낌이 왠지 큰 거 한 방 올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는데, 다 저마다 큰 거 한 방이라는 의미가 다르겠죠. 그게 뭔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뭐 있으면은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대비를 잘 하자. 그리고 부부지간에는 이제 평소 행실이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때가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인정을 받겠죠. 인정이라는 거는 뭔가 상대방한테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좀 좋은 것들이 좀 따라옵니다. 그런데 부정적이라고 하면 이거 큰 잘못을 안 했는데도 관계에 틈이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큰 잘못이라는 거는 작은 잘못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쌓였을 때 그것이 큰 잘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막 엄청 큰 잘못을 안 했어도 평소 행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대방한테 와닿지가 않았다. 제일 큰 부분이 뭐겠어요? 뭐 공감 능력이랄지 소통하는 것들, 의사소통이나 공감, 그러니까 공감과 소통이 관계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문제 해결을 할 때 적극적으로 서로 합의하에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뭐 공감은커녕 그냥 일방통행이라든지 한쪽이 갑질을 하거나 희생이나 헌신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결과가 또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부정적이라고 했을 때는 관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틈이 어쨌든 좀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물은 보자고 하면은 여행이라든지 이동수, 이 편재라는 거는 이동수예요. 키워드가 편재는 놀러 다니는 겁니다. 편재가 노는 거 잘하죠. 그리고 역마적인 속성, 이 편재 자체가 역마살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가 편재가 돈이잖아요. 돈인데 어디 유흥과 관련된 돈이나 접대하고 또 이제 뭐 정치와 관련된 것들, 뭐 사업 할 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디 동네 집 앞에서 어디 가서든 하여튼 접대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뭐 근사한 데든 좀 자리에 대한 것들 해가지고 뭐 하는 거니까 편지에 대한 키워드, 여행이나 이동수 이런 것들이 기본 키워드로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출의 경우가 크다. 근데 이 지출은 이제 긍정에 넣은 이유가 순환과 촉진을 위한, 순환이라는 거는 이제 자금 순환인 거죠. 더 큰 걸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하는 거죠. 보통 육참골단이라고 합니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깎아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지출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더 큰 거를 받으려면 투자해야죠. 그런 의미로서의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동도 그렇죠. 우리가 왜 여행을 권장합니까? 여행 얼마나 힘들어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출을 하면서부터 새로운 세계를 확인하고 외국어도 배우고 외국인 친구 만나면서 다양한 견문을 넓히는 거예요. 견문을. 그러면 이제 평생의 그 재산이 되는 거죠.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경험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그러면서 내가 우물 안에서만 개구리처럼 사는 게 아니라 경험들을 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거니까 그야말로 살을 내주고 뼈를 깎아오는 결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은 뭐 어렸을 때 경험은 사서도 한다 하잖아요. 고생을 사서 한다. 그만큼 나이 들면은 무모하게 패기 있게 그런 시도조차도 좀 어렵죠. 요즘이 또 항상 뭘 하더라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나이가 젊다고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한번 고꾸라지면 뭐 답이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예전 같지 않다. 모르는 일이니까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출의 경우 이런 거 한번 쭉 보시고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지출이 좀 많아지는 거죠. 육창 골단이 아니라 살을 내어주려고 했더니 뼈까지 깎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출혈이 너무 크다 이거죠. 계획보다 조금 오버된 지출이 생길 수 있고, 건강 문제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편제로 너무 오버하면, 자, 우리 편제로 놀 때 뭐 합니까? 술 마시죠. 술 마시고 뭐 유흥 즐기고 뭐 운동도 뭐 스포츠가 그냥 스포츠가 아니죠. 익스트림 스포츠 하면서 뭐 아주 흥미 넘치고 스릴 있는, 조금 위험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재밌는 것들, 그러다가 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가끔은 건강적으로 좀 다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편제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금전적으로 돈으로 봤을 때는 또 투자도 무리한 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출도 좀 오버된 무리한 지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인 관계에서도 지금 이성은 여기서 얘기했는데, 여유가 있으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유가 없으면은 내가 상대를 사귀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감당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이게 좀 괴롭다, 쉽지가 않다 이런 거죠.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재물운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내가 지금 잘 끌어내서 감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하지만 않으면 돼요. 편제 키워드는 다 오버해서 생기는 문제니까 오버만 안 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문제 없다. 자, 그래서 기토일간 개요월에 정리를 할 것 같으면은, 천간 개수 편제 이걸로 인해서 움직임, 이동수 이런 거 예상되고, 재생 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수가 간목을 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기토가 누리는 게 아니라 이 관한테 갖다 줘야 돼요. 허락받거나 갖다 주거나 정확하게 이제 보고하고 신고하고 이러는 거니까, 간목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기토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밑에는 겁재가 깔렸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어떻게 보면 불안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안에 있던 이 편제가 잠복하고 있던 게 월간에 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진년 한 해 일어날 만한 이슈나 다양한 올 게 왔다, 다양한 사건 사고들 올 게 왔다 이런 거죠. 올 게 왔다, 언젠가는 한번 부딪혀야 한다 이런 일들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또 음과 양이라는 것은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서로 섞일 수 없지만 또 떨어질 수도 없는 그런 관계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기토일간 분들도 개유월 한 달간 거의 뭐 추석 연휴도 껴있고 뭐 휴무 좀 하고 주말 지내고 하다 보면은 이제 금방 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임신월이 잘 안 갔지 개유월은 또 금방 갑니다. 갑술월이 이제 또 바로 오니까, 갑술월에 갑진년 갑술월에 다양한 또 사건 사고나 경우의 수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개요월 기토일간 마지막 순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렇게 한 번씩 월간 운세 마무리 할 때마다 뭔가 좀 성취감도 좀 느끼고, 다양한 분들이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멈춤 없이 부지런하게 또 움직여 가지고 갑술월 준비해서 또 찾아와야 될 것 같고요. 개유월 10개 천간 설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댓글로 응원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라이브 때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